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좌표법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절대좌표, 그리고 절대좌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좌표를 통해서 그렸는데, 자, 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가 절대 못 그리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각도입니다. 자, 우리가 좌표를 따서 그리다 보면은 정확한 각도로 그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옆에 예제가 제가 강의용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제 강의용 예제가 있는데 저걸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작은 이제 여기 좌측 하단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라인 해서 아무 데나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오른쪽으로 5mm 가네요. 그래서 골뱅이, 자, 우리가 이제 아무 데나 찍었으니까 절대표를 못 그리겠죠. 골뱅이 5, 그리고 0. 그래서 상대좌표로, 자, 5mm짜리 길이의 수평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가려고 그러는데 나와 있는 게 이제 선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 선의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80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5mm 온 수평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80도다 라고 저렇게 각도가 나오면은 자, 이제 우리는 못 그리죠. 자, 저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의 길이가 5mm고 각도가 80도다. 그러면 저기 좌표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뭘 이용해서? 사인, 탄젠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80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요 높이가 얼마냐, 뒤로 얼마만큼 물러나야 되느냐, 이게 x축좌표, 이게 y축좌표가 됐을 때, 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산출은 가능합니다. 산출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잘 산출한다 그래도 저 x축 값과 y축 값이 반드시 정수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자,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소수점도 유한소수면 상관이 없는데 무한소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디선가 반올림을 해줘야 되고 반올림을 해주는 순간 정확한 그림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를 가지고 선을 그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 방식이 바로 극좌표입니다. 극좌표.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좌표를 뽑아주는 방식이 극좌표인데 극좌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절대 극좌표가 상대 좌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좌표법에서 나왔듯이 절대와 상대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극좌표법은 절대 극좌표를 쓸 일이 절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점까지 가야 되는데 절대 극좌표를 하려면은 어딘가에 있는 원점 0,0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이 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선의 길이 그리고 0,0에서 이루고 있는 요 수평선으로부터 요 사이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리가 만무하죠. 알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절대 극좌표는 절대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 극좌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 극좌표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붙겠어요? 상대니까 골뱅이가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 좌표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극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일반 좌표를 사용했을 때는 축 좌표값 콤마 y축 좌표값. 자,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자, 좌표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극좌표는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콤마가 아니라 쉬프트 누르고 콤마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꺽쇠. 요 방향의 꺽쇠. 자, 왼쪽 방향을 가리키는 꺽쇠. 요 꺽쇠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도 각도를 표시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요게 꺽쇠를 쓰면 선의 길이 다음에 난 각도를 기입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
각도. 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자, 선의 길이 5죠. 그래서 일단 골뱅이 먼저 나와야 되고, 자, 선의 길이가 5다. 그리고 각도 표시하고, 80도다. 80 땅 치시면 제대로 안 그려져요. 분명히 선의 길이와 각도라고 했는데 왜 제대로 안 그려지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AD에서의 각도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선을. 자,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있던 0,0이 여기예요. 근데 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는 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자, 이게 0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각도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여기 수평선으로부터 이 선 사이에 이 각도예요. 이 각도가 아니라. CAD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각도를 측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입되어 있는 건 80이지만 80을 그냥 기입하시면 안 되죠. 더러는 이 부분의 각도를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선이 여기까지 오려면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만큼 돌아야 되느냐? 180도를 돌아야죠. 180도. 180도 돌아야 되는데 몇 도를 덜 돌았어요? 80도를 덜 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을 해주면 여기의 각도는 10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각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이 각도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막히는데 이거는 스스로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솔직히 말하면 산수죠, 산수. 예, 산수예요. 산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80도가 아니라 10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취소하고요. U 해서 이전에 입력한 좌표를 취소하고 자, 제대로 그려지는지 보죠. 골뱅이 선의 길이가 5다. 그리고 각도 표시 쉬프트 콤마 각도 표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80도가 아닌 100도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선의 길이가 4입니다. 4하고 밑으로 10도 내려가야겠죠. 10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각도 계산을 시작을 하면 10도 입력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상태에서 골뱅이 그쵸? 선의 길이가 4다. 그리고 각도 10도다. 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진 거냐?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있던 점이고 여기서부터 수평하게 이게 0도. 그쵸?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요게 10도가 되는 거죠. 네. 자, 저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선을 그리려면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0도. 자, 반대쪽으로 수평하게 오려면 180도 Y죠. 180도. 거기서 얼마만큼 더 갔어요? 10도만큼 더 갔죠.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도는 190도가 되죠. 190도. 자, 근데 저거를 해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와주면 되죠. 자, 이렇게 와주면 각도가 어떻게 되죠? 자, 180도 오른 데서 10도 덜 갔으니까 각도 자체는 170도가 되겠죠. 근데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면 여러분들이 센스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눈치챌 거예요. 각도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 방향으로 된다. 자, 그래서 각도를 측정하는데 물론 기본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근데 난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각도값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예요. 플러스 190도를 넣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70도를 넣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명령 취소하시고 자, 골뱅이 자, 선의 길이는 4다. 각도 마이너스로 가보죠. 마이너스 180도에서 10도 뺀 170도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C로 받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용해서 선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부과해주는 방법이 극좌표법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이 도면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절대 극좌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상대 극좌표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를 보면은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각을 이루고 있는 선들이 있어요. 자, 각도가 표시 안 된 선들이 있죠. 요 선, 요 선, 요 선, 요 선. 자, 기본적으로 각도가 표시 안 된 선들은 자, 눈으로 봐도 수평 수직하죠. 즉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도, 180도에서 270도, 90도 간격으로 벌어진 선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에서는 수평 수직선은 별도의 각도를 기입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손의 길이는 전부 다 40이네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심점의 위치를 제가 일부러 절대 극좌표로 좌표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극좌표를 한번 써보시라고 부과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 점에서부터, 가운데 있는 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라인하고 시작점을, 자, 140, 그쵸? 아, 절대니까 그냥 140, 선의 길이가, 그리고 각도가 30도다. 자, 그랬더니 어딘가 찍혔네요. 찍힌 데를 찾아가 보죠. 자, 여기가 찍혔네요. 자, 여기가 찍혔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수평선 먼저 그리죠. 수평선. 선의 길이 40이니까 골뱅이 40. 자, 각도는 수평. 오른쪽으로 수평하니까 기준 0도죠. 0도.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그려줄 수 있죠. 수평선이니까 6.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대좌표로도 그려줄 수 있어요. 골뱅이 40, 0. 예. 이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평선 같은 경우, 수직선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극좌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좌표를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명령 끝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찍어줬던 2점 원점으로부터 과연 거리가 140이고 그 다음에 80도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라인에서 0,0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점, 그 점을 딱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0,0에서 수평선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평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선의 길이와 각도를 치수 기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의 길이가 140이다. 각도가 3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원점을 기반으로 선의 길이와 각도 값이 기입되면은 저게 절대 극좌표법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에서 위치를 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절대 극좌표는 쓸 일이 없다. 예,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그려보면 라인, 자, 여기 딱 찍어주고 자, 첫 번째 수평선으로부터 15도 기울어져 선의 길이는 전부 다 40이에요. 골뱅이 40, 각도 15도. 자, 이렇게 됐죠. 자, 라인 다시 요 끝점을 찍어주고 자, 골뱅이 선의 길이 40, 각도 자, 15도에다 30도 더해줘야죠. 45도. 자, 라인 자, 요 점 찍고 골뱅이 선의 길이 40, 그쵸? 자, 그 다음에는 45도에다가 30도를 더 더해줘야죠. 예, 40, 골뱅이 하시고 골뱅이 하시고 40, 각도 자, 45도에서 30도 하면 7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선 라인 자, 골뱅이 선의 길이 40, 자, 각도 자, 90도죠. 자, 그 다음에 라인 골뱅이 자, 선의 길이 40, 각도 90도에다가 15도 더해줘야겠죠. 그럼 105도가 되겠죠. 자, 라인 그 다음부터는 값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30씩 늘어나는 거예요. 30씩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골뱅이 40, 각도 105도에서 30도 늘어나니까 135도. 그쵸? 자, 라인 자, 골뱅이 선의 길이 40,
각도. 자, 135도에 30도 들어가니까 165도가 되겠죠. 자, 라인. 자, 골뱅이 40. 자, 수평하게 반대쪽 방향이니까 각도 180도 돌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 뒤쪽으로도 30도씩 늘려줘도 되고, 자, 그렇게 계산하기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쪽으로 마이너스로 와주면 되겠죠. 라인. 자, 선 그리고 골뱅이 40, 각도 마이너스 15도. 자, 라인 하고 다시 이 점 찍고 골뱅이 40, 각도 마이너스 45도. 자, 라인 다시 찍고 골뱅이 40, 각도 마이너스 75도. 자, 이렇게 되죠. 라인. 자, 다시 실행하고 이번엔 밑으로 수직하게 내려오는데 이번엔 각도로 안 하고 뭐 해주면 돼요? 골뱅이 0, 마이너스 40.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 앞에서 배웠던 대로. 자, 라인. 자, 여기 찍고 골뱅이. 자, 40, 각도 마이너스 105도. 자, 아까 계산했던 값들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라인. 자, 여기 찍고 골뱅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각도 마이너스 135도. 자, 라인. 여기 찍고 골뱅이. 손의 길이 40, 각도 마이너스 165도. 해주면 다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각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극좌표를 사용하는 명령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포맷을 외워야 하지만 각도를 계산하는 건 CAD와는 별개죠. 여러분들이 각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학원 수강생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명령어 자체를 못 쓴다기보다는 각도 계산 자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극좌표, 절대와 상대가 있다. 허나 절대는 절대 쓸 일이 없다. 라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쓰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절대 쓸 일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상대 극좌표를 쓴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가 붙는다? 골뱅이가 붙는다. 자, 극좌표를 사용하는 방식은 선의 길이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각도 표시를 해준 다음에 각도 값을 입력을 한다. 단, 각도를 계산할 때는 내가 있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수평한 선이 0도고 거기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각도를 계산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붙이게 되면 거기서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하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의 핵심이죠. 물론 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은 여러분들이 설정상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설정이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를 배울 때 배웠던 건데 UNITS, 유니츠라는 항목에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유니츠 들어가면 각 이제 길이나 각도에 대한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앵글 쪽에 보면은 클럭와이즈라는 항목이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체크해 놓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플러스 값을 붙였을 때는 시계 방향, 마이너스 값을 붙였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는 더러 다른 사람이 작업한 도면을 받아왔을 때 그 도면을 열었을 때 그 도면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도면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CAD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CAD의 기본적인 각도 측정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고 배우긴 하지만은 더러 그게 불편해서 이 설정을 바꿔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CAD가 처음 깔린 상태는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는 반시계 방향을 양의 값으로 플러스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각도 계산이 반대로 된다 그러면 이 옵션을 유니츠라는 옵션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